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또 아침 관심 가질 만한 뉴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이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안전사고 없도록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 건설 현장 관련 뉴스가 있고 또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중대재해 이 처벌법이죠.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부터 먼저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이 건설업계 이 열사병 3명 나오면은 이 중대재해법 처벌. 그래서 이 여름철을 앞두고 이 한숨이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전 3개월이 되었는데요. 이 애매모호한 규정에 이 현장이 혼란이 가중됐다 이런 내용도 함께 있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한 사업장에서 이 3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 중대 산업재해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야외 작업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에 이 열사병 환자가 이렇게 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보니까 골조 공사 같은 경우는 실내 벽체 작업을 할 때 내부 온도가 50도 넘게 올라갈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더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이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이 40개나 되는데 열사병 환자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은 여름에 완전히 또 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좀 여름철을 앞두고 이 열사병이 자주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나치게 이 강범위하고 이 모호한 법령 때문에 현장이 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부처마다 낸 해설서만 500쪽이 훌쩍 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채용한 그런 사업체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외국인 건설 현장 체험용 이수증을 위조한 일당이 3명 검거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30대 이 베트남 남성이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건설업 이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요. 이 3,369개를 이렇게 위조 발급을 해서 4억 1,000여만 원의 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무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인데요. 거기에 이민특수조사대 26일 어제죠. 외국인이 건설 현장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위조 알선한 혐의로 이 베트남인 30대 이 남성 A씨를 구속을 했다. 이들 일당은 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외국인 모집, 대가 수령, 또 이수증 발송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한 이수증 3,369개를 통해 4억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는 3,369명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신병이 확보되면은 혐의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네, 건설 현장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소식도 이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단동도 이 도시봉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화물열차 이 운행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이 북한과 교육 거점이죠. 이 중국 이 윤용성의 단동,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도시를 전면 봉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이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5일 이 단동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정태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정태관리, 그러니까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봉쇄구역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나머지 관리구역은 집이 속한 단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한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는 단위, 이걸 의미하는데,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통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동시에 있는 모든 주민이 위출이 금지됐다는 것이죠. 이 단동에서는 지난 4월 24일 3명이 확진자가 생겼고요. 25일 60명,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35명, 이렇게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도 2천만 명 넘게 이 전수 검사를 또 이렇게 실시한다 하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중앙일보는 이 베이징의 이런 봉쇄 조치, 이런 공포로 인해서 원화값이 달러당 1250원이 깨졌다. 그러니까 1250원, 달러당 1250원 원화값이 이렇게 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1250원 선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 이 마지 노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25개월 만에 이렇게 깨졌다라는 그런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공청화 계획서가 이 법사위에서 채택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죠, 26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내용 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청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또 이 동포 사회에서도 관심이 큰 그런 법조항이죠. 아마 공청회가 곧 열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국 사회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검수완박, 검찰의 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그 준말이죠. 입법, 오늘 새벽 이 법사위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다 하고 이렇게 반발해서 나왔다. 과연 이 검수완박 이 법이 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이 4월 중으로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입법화가 될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요, 2022년도 이 재외동포 이 문학상을 공모한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재외동포 재단이요, 오늘 6월 20일까지 이 코리안 넷을 통해서 제24회 이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거중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을 했거나 7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응모할 수가 있다. 성인은 시, 단편소설, 일반 산문, 또 청소년은 중고등과 초등 부문 글짓기, 입양한이는 입양 수기를 각각 응모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성인과 입양 한인 부분 총 상금이 2천만 원이 늘어났고 시, 수필, 체험수기 부문 수상자도 확대가 됐다. 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제일동포재단의 김성근 이사장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제일동포의 애환을 담은 소설 파친코가 드라마로 탄생해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일동포 문학상을 통해 동포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주목받고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4월 27일 오늘의 간식 뉴스 이렇게 10분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분 브리핑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알차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속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